안녕하십니까. 육체적 욕망과 숨가쁜 이성입니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분은 40대 아직 중반이 되지 않은 한국분이세요. 자, 이분께서 이제 40을 바라보기 전에 이분이 광고회사를 다녔는데 거의 한 10년을 일을 했대요. 광고회사에서. 첫 직장에서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알바만 몇 번 편의점에서 해보고 대학교 때도 이 학과 자체가 뭐 산업 디자인 광고 그쪽이었대요. 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심심하니까 영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더욱더 잘하고 싶으니까 이 인터넷으로 앱에서 아시죠? 뭐 그 외국 사람들의 친구 만들기 그런 데에 들어가서 필리핀 이제 여성들을 만난 거예요. 마닐라 사는 사람, 뭐 세부에 사는 여자,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지역. 그런데 이 마닐라 사는 여성이 한국어를 가장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야. 왜냐면 이제 밤에 화상으로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뭐 특히 이제 뭐 은는이가 이게 너무 헷갈리다 그거야. 대한민국은 조사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에는 나는, 내가, 은는, 뭐 너를.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 이게 조사가 자꾸 너무 헷갈려. 그래서 그렇다고 이 한국분이 대학교 때 한국어과도 아니었고, 본인이 그걸 가르쳐 주면서 막 공부하는 거지. 본인도 오히려 또 한국어로 공부해. 근데 그러면서 이 마닐라 필리핀 여성한테 이제 영어도 연습도 프리토킹으로 연습도 많이 하고, 자, 그렇게 6개월 동안 친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2주 동안 딱 갔는데 마닐라로 그 여성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왔어요. 아니, 깜짝 놀랐죠. 여성만 나온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아버지, 여성이 그래요. 일단 차 가져왔으니까. 차를 가져왔대. 그러면 좀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운전하고 그 차에 타고 갔어요. 갔는데 집이 괜찮아. 좀 사네. 왜냐면 분명히 그저 그렇다고 했는데 좀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화상으로 보여줄 때 항상 공부하는 방만 보여줬지 전체적인 이미지는 한 번도 집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뭐 거리 같은데 생각을 그냥 뭐 좀 약간 서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막상 도착한 데가 나름 좀 이뻐요. 그래서 나 안에 들어갔는데, 대문 안에 들어갔는데 막 너무 많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아. 깜짝 놀랐어요. 막 20명 정도 있는 것처럼. 친척이랑 같이 사는 거야. 근데 친척이랑 같이 사는데 친척 집이래요. 친척 집에서 사는데 그래도 친척이 꽤 사니까 자동차도 이렇게 끌고 오고 하니까 얘네도 뭐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2주 동안 그 여자친구 동생하고 여자친구 부모님하고 같이 외식도 하고 놀고 이야기도 하고 또 밥도 먹고 친척이랑도 또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너무 재밌게 2주 동안 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화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이 부모님들이 언제 오냐, 친척들도 너 언제 오냐, 맨날 막 그래.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막 일이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일이 손이 안 잡혀가지고 안 되겠다. 나 필리핀으로 가야겠다. 나 회사를 못 다니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든 거야. 회사야 또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랑이란 것은 한 번 놓치면 두 번 다시 만나기 힘든 게 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저 여성분이 내가 결혼할 여자인데 놓쳐봐 얼마나 후회스럽겠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도 하고 부모님이랑 얘기도 하고 친구들 얘기도 하고 했더니 다들 필리핀 가라. 필리핀 가라. 그렇게 보고 싶으면은 너 일도 손도 안 잡히고 우리는 지지한다. 그래서 회사를 딱 때려쳤어요. 나는 이제 프리랜서. 나 혼자 내가 알고 있는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 고객들한테 조금만 일감만 받아가지고 근데 그 대신 다 받을 수는 없죠. 왜냐면 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면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리저리 알게 된 그 고객들이 있잖아요. 회사 몰래 회사에 하면서도 이렇게 부업으로 했던 그런 고객이 있으니까
나는 필리핀에서 그렇게 살면 어느 정도 돈은 좀 되니까. 그래서 필리핀에 왔어요. 필리핀에 와가지고 이 집을 렌트를 하고 이제 살았죠. 맨날 여자친구 놀고, 여자친구가 이게 뭐 하냐면 마닐라에서 간호사인가 간호보조사인가, 아마 간호보조사 같아요. 간호사 밑에 있는 아무튼 간호보조사예요. 그럼 남자는 집에서 일하다가 항상 여자친구 끝나는 거 기다려요. 그러면 같이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렇게 한 3개월 반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반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살고 싶잖아. 이제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여자친구가 이제 친척집에 갔죠. 거기에 친척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거기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바깥에 사는데 사실 이래 한다 했더니 허락을 해준 거야. 예. 허락을 해줬어요. 너가 바깥에 살아도 되고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살아도 된다. 그 친척이,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친척집이니까. 친척이 그런 얘기 하니까 얘네 아버지도,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기분이 좋지. 거기서도 다 같이 또 그냥 엄청나게 또 술을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여자친구가 이 남자 그 렌트한 집에서 같이 이제 살았는데, 이 렌트비가 이게 보통 대부분 필리핀에서 사는 제 사연자들이 뭐 한 달에 23만원, 25만원, 많아봤자 28만원 이런 데 살았는데, 이분은 마닐라에 사는데 렌트비가 한 달에 65만원이 나온다. 65만원이 렌트비가. 근데 거기에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비 나오잖아. 그럼 거기다가 또 밥 먹어야지. 혼자만 먹어요? 여자친구도 같이 먹어야죠. 또 여기저기 또 데이트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거의 180만원이 그냥 한 달에 그냥 보통 180만 사라진다 그거죠. 쭉 사라진대요. 가끔 또 여자친구 부모님한테도 뭐 하나 선물도 해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일거리들 이걸 하면은 한 달에 130에서 140, 150 이 정도 들어온대요.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 한 40%, 40만 원 정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것 중에서 15만 원 정도는 여자친구가 또 이렇게 도와준대요. 여자친구가 이제 간호사 그 보조를 하니까. 근데 여자친구 없는 살림에 뭐 다 보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한국 남자가 버는 돈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정도 비잖아요. 그거에 본인이 메꾸면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 일감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일감이 떨어진 게, 본인이 다녔던 회사에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고객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필리핀에 그걸 알고 그랬나. 이 고객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제 안 되죠. 한 달 해봤자 막 100만 원도 안 되고 막 70만 원, 50만 원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여자친구가 이제 배가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배가 불러오면서 또 뭐가 생겼냐면은 여자친구네 가족이 여자친구 친척 집에서 나와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딸의 한국 남자친구가 광고회사에서 일을 했고 현재도 프리랜서 돈을 잘 벌고 있고 바깥에서 좋은 데서 보통 65만 원짜리 이런 데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 가지니까 바깥에 나가고 싶다. 이제 독립하고 싶은 거죠. 여자친구는 이제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남자친구한테 말을 했죠. 이제 남자친구도 아니죠. 남편이죠. 애 아빠죠. 이래서 부모님이 좀 나와서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동안 간호조무사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있다. 여기에다가 오빠가 또 좀 도와줘라. 어떻게 안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또 어느 정도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또 큰맘 먹고 또 돈을 좀 이렇게 해서 도와줬어요. 근데 도와줘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이제 그 여자친구는 가족도 이제 월세로 살았어요. 근데 한번 도와주고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 도와주는 거야. 계속 도와줘야 돼. 근데 나중에 그게 스트레스 돼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그런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너는 너네 가족이니까 그러지만은 너무 많이 도와주는 건 아니냐 했더니, 오빠 필리핀은 다 이래. 다 가족끼리 하나야. 오빠도
내 남편이니까 이제 다 가족이잖아. 이제 우린 다 하나야. 이제 이렇게 엮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출이 양 쭉쭉 나가는 거야. 통장을, 한국에 있는 통장을 볼 때마다 양 마이너스, 마이너스,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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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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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이제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위험이 쏟아져 나가죠. 막 위험이 쏟아져 나와. 저도 막 스트레스 받으면 위험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마음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많이 싸운 거예요. 말싸움을 많이 했어. 은근히 서운하니까 본인은. 내가 어떻게 너네랑 하나냐. 너네가 하나지. 나는 따로고. 이게 맞아. 사실 이래요. 한국 사람의 위치가. 근데 많이. 그런데 이 남자가 알아요. 자기 이제 아내가, 아기의 엄마가 착하다는 건 알아. 진짜 나쁜 여자가 아니야. 진짜 착해. 그걸 알기 때문에 싸워도 또 화해하고, 싸워도 먼저 사과하고, 그렇게 여러 번, 정말 30번, 40번 정도 아이가 난 다음에도 여러 번 싸웠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가 났으니까 아이를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가 마닐라에서 한국분 하나 알게 됐는데, 그 한국분이 이 광고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본인은 몰라도 본인 친구, 그러니까 광고계에 있는 친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엮어줬어요, 둘이. 한번 만나라고. 너한테 도움 될 거라고. 진짜로 그분 만나가지고 그분이 다른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필리핀에서도 광고 일 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필리핀 사람들 광고하는 업계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때부터 돈이 이제 점점점 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흑자로 돌아섰어요. 나가는 경비에 비해. 그래서 이제 얘네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조금 여유롭게 주고, 그 대신 장모님한테 말을 했어요. 자기 일이 또 언제 가난해질지 모르니까 지금은 자기가 좀 벌고 있지만은 또 가난해지니까 그때 이렇게 많이 못 챙겨드린다고. 근데 그거 이제 이해했어요. 우리 사위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구나. 그 대신 착하구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잘하고, 또 근데 자기 아내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또 그렇게 잘해. 응? 말은, 왜냐면 한국말은 잘 못해도 조금씩 배우고 있으니까, 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랑 화상하면은 그렇게 웃는 미소를 지으면서 애기 안고 항상, 이 시아버지, 시어머님이 보내준 그 장난감이랑, 그것도 같이 이렇게 화상에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자기 며느리가 이뻐 보이겠어. 그러니까 벌써 필리핀을 4번을 왔다 갔다 한 거야. 한 번 올 때마다 자기 며느리 그냥 용돈으로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가는 거야. 얼마나 잘하면 저러겠어. 그리고 얼마나 잘하면 4번이나 왔겠어요. 또 오면은 또 자기 아내 부모님하고도 또 그렇게 또 죽이 잘 맞아. 그러니까 이제서야 일이 좀 풀리니까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가 이 이상 바라지 않는다 그거야. 자기가 뭐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거야. 단지 먹고 살게끔 그냥 생활은 애기 키우는데, 애기 뭐 둘 날 생각은 아직 없는데 지금 하나인데, 이게 하나만이라도 그냥 오손도손하게끔, 이렇게 아시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말해, 소소하게끔 딱 사는 거, 그것만 바란다 그거죠.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필리핀에서 잘 살고 있는 한국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국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 살 때 우유곡절이 많은데, 우유곡절 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혼하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이혼하기 힘들죠. 헤어진 분들이 많고. 자, 어쨌든 이렇게 참 좋은 행복한 지금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분, 아프지 않고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사연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